올해에도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가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이 수주 사이클 지속 기대감과 미국 트럼프발 훈풍으로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정말로 빅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슈레다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다룰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관심이 많으신 조선주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얘기가 회자가 돼서 좀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재 일색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박 이사님이 이 조선주를 가져오신 어떤 포인트를 가져오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갖고 온 이슈는 인도와 관련된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어떤 그 관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인도.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뉴스가 꽂혔던 부분이긴 한데 최근 어제 새로 좀 어떤 업데이트된 뉴스가 좀 나왔죠. 일단 인도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선업을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받는 입장이고 이제 발주를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회사가 과연 중국과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이제 해운사 중에 이제 머스크라는 해운사가 있는데. 지금 머스크라는 해운사가 갖고 있는 배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60%고 중국이 10%예요. 갖고 있는 배. 근데 지금 이제 발주를 해서 받을 배 그리고 앞으로 만들 배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28%고 중국이 71%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다음에 머스크보다 컨테이너선 쪽에서 더 큰 회사라고 하는 이제 MS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MSC가 갖고 있는 배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43%, 그다음에 중국이 18%인데 마찬가지로 MSC가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인도 받을 배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6%, 그다음에 중국이 87%로 이게 너무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지금 이런 해운사들이 갖고 있는 배가 한국 조선사들 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받을 배는 이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국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도의 지금 상황을 좀 잠깐 짚어보면 인도가 지금 인도는 이제 배를 이런 수출을 많이 하게 인도도 이제 뭐 그 산유국이기 때문에 뭐 원유 같은 경우도 수출을 많이 하죠. LNG도 마찬가지고 1년에 이제 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용선이라고 해서 용선료를 빌리는 걸로 해서 네. 연간 110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인도가 앞으로 이제 재작년 3년 전 기준으로 인도 조선사들의 어떤 매출이 9천만 달러밖에 안 됐었는데 33년까지 81억 달러로 올리겠다는 뜻을 좀 밝히고 있고요. 일단은 30년도까지 세계 47년도죠. 2047년도까지 세계 5위로 올리겠다, 조선사들을. 예. 이게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 조선사 순위를 보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반반씩 떨어집니다. 만약 중국이 100이면 우리나라 50, 우리나라가 50이면 일본이 25. 그 다음서부터는 몇십 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4위가 필리핀, 5위가 이제 이태리, 프랑스 이런 식으로 가는데 3위 이하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인도가 이제 앞으로 1,000척 정도를 발주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성과를 낼지 아니면 또 하나의 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닐지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머스크나 MSC 같은 데들은 이제 대표적인 해운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뭐 이제 벌크선, 이제 물건을 막 잔뜩 싣는 이런 벌크선 중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LNG선, 초대형 LNG선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만들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쪽 시장은 또 우리가 또 거의 대부분 발주를 좀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같이 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관련주들 뭐 워낙에 다들 뭐 눈에 익으신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죠. 권변 앵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초까지도 조선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조선주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조선 5개사의 주가 상승률 평균 상승률이 88%였고요. 그중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HD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무려 122%가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50%가량의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제는 한 1%가량 빠지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 8거래일 중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7거래일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0.3%가량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한 20% 가까운 주가의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선주가 잘 가다 보니까 기자재 관련 기업들 역시나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도드라지는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4%가량의 상승력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약세와는 별개로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NG 재기와 관련된 기업인 일승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주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임스인데요. 지금 매각에 대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두 자릿대 강세가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4%가량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주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감에 지금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다만 미국과 인도 등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을 기약하고 기대한다면 지금이 상승의 초입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종목이 사실은 워낙에 많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하면. 그래서 오늘 박 이사님의 픽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진짜 무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네, 참 좋은 종목이죠. 우리 앵커께서 가끔 언급하시는 미국 주식처럼 좀 약간 이 등락률이 좀 작지만 꾸준하게 가는 맞습니다.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야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불안하지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물론 뭐 고환율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값이 그렇죠. 재료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는 굉장히 견조한데 재료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HD 한국 조선해양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HD 계열 그 엔진사들만 3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어떤 그 수주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엔진이거든요.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 듀얼 퓨얼 엔진을 자체적으로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진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와의 어떤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인도가 이제 1000억 발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한국 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긴 했습니다만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 원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선에서 가장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한 2,600억 규모 FSRU를 한 척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는데. FSRU라는 것은 일단은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액화했다가 기화했다가 두 가지를 반복을 해야지 되는데 그 액화된 것을 해상에서 다시 기화할 수 있는 배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HD 한국 조선해양에서 수주를 했다. 네, 인도에서 발주를 한 것을 발주한 거. 네, 2,600억짜리인데 뭐 굉장히 좀 고부가가치 선이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해서 가장 큰 어떤 상승과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조선업인데 뭐 종목별로 좀 약간 뭐 다른
기업들이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좀 약간 높게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끝까지 가보면은 LCD 한국조선해양이 주가 상승률은 가장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 회사가 약간 중간 지주회사 그렇죠, 역할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이 밑에 현대중공업 들어있고 현대미포 네.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반영을 해서 뭐 자체적으로 또 이제 초대형 LNG선이라든가 이런 수주도 아까 말씀 FSUV 같은 것도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두 가지 자체 수주 그다음에 이 계열사들의 수주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접목이 돼서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조선주 관련해서 어떤 거 오늘 준비하셨어요? 네,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안 들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예. 3사 모두 다 지금 이제 슈퍼 호황기를 넘어서 지금 울트라 호황기로 넘어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수주 목표 달성에 실패한 부분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모잠비크 코랄술의 그 액화 천연가스 관련해서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그러니까 FLNG선 수주가 지연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최대 가스 매장지 중 하나가 이 모잠비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잠비크 쪽에서도 우리 국내 지금 정치 상황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안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치게 되면서 수주가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FLNG선을 수주를 따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그 수주 계약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FLNG선 같은 경우에는 척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2, 3조 원 수준으로 그 조선 업계에서도 고부가 가치 선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그런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LNG 운반선 가격의 최소한 5배에서 6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또 삼성중공업의 FLNG선 부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선두죠. 발주된 7기 중에서 5기 정도를 이제 수주하는 독보적인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수주를 만약에 따내게 된다 한다면은 올해는 그 수주 목표치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삼성중공업도 이제 흑자가 된 지 한 지금 2년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해서요.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영업이익이 2배 정도 가량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쪽에서도 일감이 지금 현재 3년치 정도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중국 쪽에도 관련해서 지금 하청을 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중공업 쪽에서 수주한 수에즈 막스급 탱커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조선사인 팍스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백원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중국의 조선소에서 도크와 이제 인력을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사실 뭐 총괄 감독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이 선박 설계라든지 내지는 주요 기자재 구매는 다 삼성중공업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주사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어떻게 보면은 믿고 낮은 가격에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또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앞으로도 이제는 탱커선이나 벌크선, 컨테이너선까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월봉 흐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월봉 흐름 보시다시피 삼성중공업도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2년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제 이전에 2017년도 이제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상방 매물대가 지금 열려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계속해서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 두 조선사죠. 완성된 배를 만드는 회사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